욕실 안. 타올라가는 수첩의 잔재들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최명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지고 불꽃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이제 다 끝났네. 아주 말끔하게. 바로 그때 쾅! 욕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여진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확인하는 순간 여진의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가 일제히 터져나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진의 목소리는 격하게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벽에 닿아 메아리처럼 돌아옵니다. 연기 속에서도 여진은 수첩의 형체가 사라져가는 걸 목격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까지 떨리는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제 증거 따윈 없네요. 형님이 그토록 원하던 거 제가 방금 없애버렸거든요. 최명지의 얼굴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무너지는 반응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끝을 늘립니다. 어떡해요, 형님. 그때 명지의 눈가에 번지는 건 슬픔이 아닌 쾌감이었습니다. 광기 어린 희열이 서린 그 미소는 여진의 고통이 자신에게 더 없는 복수이자 승리라는 걸 말해주는 듯합니다. 마치 이제 끝났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선언하는 듯한 표정이 욕실의 연기와 뒤섞여 섬뜩하게 빛납니다. 그걸 기어이 태워 없앤 거야? 너 진짜 사람 아니야. 최명지 이 악마 같은 것.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여진은 그대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세영은 깜짝 놀라 뛰어와 여진의 몸을 부축합니다. 큰엄마,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세영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여진의 손을 잡습니다. 여진은 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너도 알았지? 네 엄마가 이딴 짓 하는 거. 그걸 보고도 그냥 있었던 거야? 안 말리고 뭐 했어? 넌 네 엄마가 수첩 태우는 거 알면서도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여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날카롭습니다. 그 말에 세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뭅니다. 너도 네 엄마처럼 살고 싶어? 네 엄마 최명지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야. 너도 똑같아. 결국엔 그렇게 될 거야. 세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간신히 목을 때를 타고 나오는 목소리는 참회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죄송해요, 큰엄마. 여진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으로 소파를 짚고 겨우 일어나서는 아무 말도 없이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분노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아닌 무너져 내린 고통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신여진의 저택 앞, 세영이 서 있습니다. 세영의 눈동자엔 한밤의 후회와 두려움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세영은 결국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문이 열리고 장비서가 세영을 보자 표정부터 굳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은 면회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합니다. 한 번만요. 잠깐이면 돼요. 부탁드릴게요. 장비서는 무거운 한숨을 내쉰 후 안쪽으로 들어가며 말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신여진과 윤성호.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어젯밤의 흔적이 여진의 눈가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앞에 세영이 조용히 들어와 섭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세영은 여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세영은 윤성호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여진은 미동도 없이 세영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 속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가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침묵 끝에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그때 거짓말만 안 했어도. 아니 그 후에라도 우리 유진이 배에다가 두고 나온 거 말했더라면 유진이 찾을 수 있었어. 네가 그 오랜 세월 거짓말로 입 꾹 닫고 있는 바람에 네 엄마가 내 딸 유진이 죽게 만들었고 넌 그걸 알고도 또 가만히 있었어. 그 수첩,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았잖아. 근데도 넌. 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오고 결국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끝을 삼킵니다. 이제 와서 사과, 그건 너무 비겁해. 세영은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먹입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선택을 했는지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윤성우는 말없이 세영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세영아, 용서는 네가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늦었어. 여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세영을 봅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에 세영은 주저앉은 채 바닥에 손을 짚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은 뼛속 깊이 죄책감을 끌어올리는 참회의 울음이었고 단 한 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절망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세영은 여진의 집에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쏟아낸 울음도, 용서를 구하며 떨었던 손끝도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세영은 자신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세영을 부릅니다. 세영은 고개를 들었고 그곳엔 구하나가 서 있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고요가 흐르고 하나가 먼저 다가와 말합니다. 회장님 댁 다녀가는 길이야? 세영은 울먹이며 입을 엽니다. 나 진짜 최악이야. 내가 유진이한테 한 짓이 너무. 그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세영은 또다시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세영의 말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세영이 잠시 숨을 고르자 그제야 하나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부터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너를 정의할 거야. 네가 선택하면 돼. 네 인생이잖아. 그 말에 세영은 고개를 들고 하나의 눈을 마주봅니다. 그 눈 속엔 책망도 없고 동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너도 해낼 수 있어라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대답합니다. 고마워. 그날 밤 세영의 아파트. 조명이 꺼진 부엌 한켠에서 세영이 조용히 컵에 물을 따르던 손을 멈춥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명지의 낮은 목소리가 잔잔한 물소리보다 훨씬 또렷하게 가슴에 박혀 들어옵니다. 회장지, 그래. 지금은 구지석 손에 들어갔지. 근데 그 애가 얼마나 오래 버틸 것 같아. 인사권도, 자금줄도 아직 흔들릴 여지는 있어. 세영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서 명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엄마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명지는 소파에 앉아 한 문서를 펼쳐듭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에 우리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가면 돼. 이사회는 결국 숫자 싸움이야. 구지석, 아직 혼자야. 명지의 말에 숨겨진 탐욕과 오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 세영의 눈에선 다시금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 모든 걸 잃고도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는 거야. 세영은 속으로 천천히 다짐합니다. 엄마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말과 함께 세영은 조용히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적막한 주차장 안. 형광등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세영은 결국 결심한 듯 명지의 차량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곤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차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영은 글로브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고 그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검정 봉투 아래 깔려있던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 안엔 명지의 사인과 날인이 찍힌 불법 자금 운용 내역, 차명 계좌에 대한 증거, 그리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해외법인 명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영의 눈이 커집니다. 이걸로 엄마가 저지른 일 증명할 수 있어. 이걸 큰엄마나 경찰에 넘기면. 그때 너 거기서 뭐해? 차창 밖. 저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롭고도 낮은 목소리. 차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힐소리. 또각또각또각. 세영의 눈이 공포에 크게 흔들립니다. 봉투를 아래로 숨깁니다. 명지의 그림자가 운전석 창에 들이옵니다. 뭘 찾고 있었어, 엄마 차 안에서? 세영은 재빨리 문을 열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그냥 요즘 좀 뒤숭숭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드라이브나 갈까 하고 내려왔어. 세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합니다. 명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세영의 눈을 꿰뚫듯 바라봅니다. 그런 식으로 몰래 뭘 뒤지고 그러지 마. 우리 모녀 사이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 잠시 숨막히는 침묵. 명지는 세영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듯 귀 뒤로 넘겨주며 속삭이듯 말합니다. 요즘 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만 믿으면 절대 안 다쳐. 그 말은 다정한 듯 들렸지만 세영은 몸이 굳어지는 걸 느낍니다. 명지가 차 안으로 들어가자 세영은 빠르게 돌아서며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겠어. 이젠 정말 끝낼 준비를 해야 하니까. 세영의 손엔 희미하게 구겨진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어둠 속 세영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보다 결심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영의 방. 세영은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세영의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타들어간 듯 메말라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일어선 세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흩어진 머리를 질끈 묶고 약간의 화장을 덧댔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세영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또 다른 자아를 불러내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손에 든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세영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움직여야지. 혜성투어 근처 카페 앞. 하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세영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세영을 맞이합니다. 왔구나. 세영은 숨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하나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세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나 이거 너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세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당황한 듯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서류 곳곳엔 차명 계좌, 위조 사인, 외부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최명지의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봉투를 다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묻습니다. 이걸 내가 왜? 세영은 작게 떨며 대답합니다. 어젯밤 엄마가 또 다른 계획을 짜고 있었어. 그걸 보는데 그냥 숨이 막혔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영은 말합니다. 이제 나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엄마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그게 맞는 거라면 나도 같이 책임져야 하니까. 하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피하다 다시 세영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길이야. 정말 각오해야 해. 세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각오했어. 난 그냥 이거 하나라도 바로잡고 싶어. 그래야 그날 이후로 멈췄던 내 시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세영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도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화 예고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